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실린 사진 한 장이 깊고 진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향을 하려고 하자 천안함의 희생자 고 민평기 상자의 어머니 77세 노모가 대통령을 가로막고 물었습니다. 천안함은 도대체 누구의 소행이냐? 문재인은 답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민평기 상자의 어머니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달라. 이 정부에서 북한 소행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다시 문재인이 얘기했습니다.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 이 사진 한 장은 정말이지 어떤 인간의 깊고 짙은 진실과 또 하나의 가볍고 이중적인 위선과 가증, 이것이 대조되는 아주 극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진실과 위선의 대립, 문재인 좌파 정권을 규정짓고 있는 위선과 가증, 이런 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천안함에 관한 한 제가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서부터 문재인을 끊임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의 가증과 위선을 누구보다도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가 지금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문제에 관한 천안함 법정에서 문재인을 기소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에 일어났던 이 천안함 폭침, 2년 반 동안이나 정치인 문재인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슬그머니 시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문재인의 비겁하고 위선적이며 아주 이 복잡한 성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가 진정으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졌다면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가 좌파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친북 정치인으로서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주창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그런 소신을 지켰다면 저는 달리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 반 동안은 그렇게 천안함 유족들의 절규와 많은 자유민주주의 반공 시민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요 정치인이 이것을 부인을 하고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슬그머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표가 급하니까 저런 식으로 표변을 했던 문재인, 저는 그래서 그때 이미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되면 나란 일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되자 또 표변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또 다른 것입니다. 2018년, 2019년 두 차례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그러니까 천안함 피폭 기념식, 이 나라의 대통령이 46명이 장병이 억울한 희생을 당한 그 끔찍한 북한의 일종의 국가 테러, 비전투 중에 일어났던 북한의 국가 테러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추모하는 그런 기념식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두 차례나 보이콧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구의 칠성시장이라고 하는 작은 시장에 가서 정치적인 쇼를 했습니다.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구의 민주당 당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환호를 저지르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통 같은 경비가 세워졌고 그 유명한 경호원의 기관총 사건,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차고 있는 것이 바깥에 노출된 기가 막힌 사건, 대구에서 가장 큰 서문시장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그가 대통령 선거 국면에 화재, 횃불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문시장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가 가벼운 언행을 해서 서문시장에 이상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여러 가지 추측과 연관과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서문시장 가지 못하고 작은 칠성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평창올림픽 때 이 김영철의 방한, 기가 막힌 일이 이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철이 남한에 내려온 것만 봐도 사지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당시 천안함 당시에는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배후라고 당시 김태형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각종 칼기 테러라든가 북한의 국가 테러는 정찰총국에서 자행을 했고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던 김영철이가 이 테러의 배후라는 점을 이 나라의 국방장관이 명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철이가 남한에 내려오자 국방부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당시에 여러 가지 추정을 했지만 그렇게 단정은 한 적이 없다라고 이른바 마사지를 해버렸습니다. 김영철은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한국에서 최고급의 대우를 받으며 문재인은 어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추모사에서도 이 북한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식에서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을 거론하지 않는 것처럼 스웨덴에 국빈 방문을 해서 스웨덴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국전쟁이 내전이었다. 한국전쟁을 내전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한국전쟁을 얘기할 때 북한의 남침을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어제 서해 수호의 날 추모식에도 북한의 소행일, 북한이라는 단어를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 억울한 희생된 장병들의 정신을 코로나 극복이라는 데에 연결을 해서 선거에 이용을 해 먹으려고 코로나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는 유족 보상금으로 받은 1억 900만 원을 국가에 희사했습니다. 그래서 K6 기관총 18정을 만들어서 해군은 초계정에 설치했습니다. 46명 용사 그리고 한주호 준이 너무나 작업이 어려우니까 후배들은 명단에서 지우고 내가 뛰어들어야 된다고 해서 바닷물에 뛰어들었던 하루에 한 차례만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에 2차례나 들어가서 목숨을 서해의 깊고 푸른 물에 바쳤던 한주호 준이 이런 사람들이 하늘 아래 살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라면 또 하나 가증스럽게 선거만 다가오면 천안함에 대한 생각을 표변하는
또 하나의 무리.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하늘 아래 사는 또 다른 부류입니다. 감사합니다.